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살 갓 성인이 된 여자입니다. 저한테는 위로 오빠가 2명이 있어요. 첫째 오빠가 26살, 둘째 오빠가 22살이고 둘째 오빠는 지금 군대에 있습니다. 첫째 오빠는 작년 2월에 결혼을 했고요. 결혼한 지는 거의 1년이 넘어가네요. 어쨌든 전 어릴 때부터 막내라 귀여움을 독차지하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런지 오빠들은 절 끔찍하게 챙기고 이뻐했고 저도 오빠들을 잘 따르고 화목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오빠들한테 여자친구가 생기면 왠지 모를 질투도 생기고 그랬어요. 둘째 오빠는 진짜 까불까불 거리는데 첫째 오빠는 매너 좋고 다정한 그런 오빠였어요. 언제나 거의 제가 1순위였고요. 그런 오빠에게 언젠가부터 제가 1순위가 되더군요. 네, 지금 제 새언니 때문입니다. 오빠는 새언니를 제가 고1 때 만났고 2년 연애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처음 오빠가 부모님한테 새언니 소개하기 전에 저랑 둘째 오빠를 먼저 소개시켜 줬거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서 처음 만났는데 첫 이미지가 진짜 누가 봐도 천상 여자인 거 아시죠? 같은 여자가 봐도 되게 청순하고 이뻤어요. 질투는 났는데 그래도 오빠가 진심으로 좋아하니까 나도 많이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으로 먼저 말도 걸고 그랬죠. 오빠들 있을 때는 후후 이제 아가씨라고 불러야겠네요. 귀여운 동생이 생긴 것 같아서 좋다. 이런 식으로 화목한 분위기였어요. 작은 오빠가 친구랑 약속 있다고 먼저 가버리고 셋만 남았는데 큰 오빠가 전화통화한다고 나가버리고 둘만 남은 상황이었는데 전 초면이고 어색해서 괜히 배부른데 계속 뭔가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언니가 그러다 더 돼지 되겠네요. 그만 먹어요. 전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장난으로 하는 말인가 생각했는데 비꼬는 듯한 말투여서 새언니를 한번 쳐다봐 줬죠. 제가 한창 공부할 시기여서 되게 통통했는데 제 약점을 딱 찌른 새언니 때문에 순간 열이 받았는데 초면이고 하니까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 제가 좀 통통하죠? 대학 가서 뺄 거예요. 이랬더니 아 그러세요? 뺄 수 있으려나? 장난이에요. 뭐 빼면 지금보다는 낫겠네요. 이러면서 슬금슬금 제 열을 뻗치게 만드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잠시 멍 때리는데 오빠가 왔어요. 전 빈정이 상해서 수저 딱 놓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더니 큰오빠가 막 더 먹으라고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냐고 그러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새언니가 에이 아가씨도 다 컸는데 무슨 걱정이야. 알아서 다 먹는 거지. 살 빼려고 안 드신대. 살 빼면 자기 닮아서 엄청 이쁘시겠다. 지금도 너무 이쁜데.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저 볼 때 그렇게 말해놓고 아무튼 그렇게 안 좋았던 첫 만남 이후에 큰오빠가 회사 일 때문에 좀 바빠서 집에 자주 못 들어왔었어요. 새언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진짜 결혼할 거야?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그 언니 나 싫어하는 것 같아.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근데 한참 후 답장이 오더니 어머 아가씨인가 봐요? 왜 제가 마음에 안 드세요? 미안해요.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장난쳤는데 동생 같아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큰오빠 폰을 새언니가 가지고 있었나 봐요. 당황한 저는 답장을 보낼까 하다가 그냥 씹고 큰오빠가 집에 오길 기다렸죠. 다음 날인가 오빠가 집에 오더니 저한테 대뜸 수민이가 너한테 서운한가 봐. 왜 그런 문자를 보냈어? 원래 장난기 많아서 친해지려고 그런 것 같은데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말해서 저는 조금 미안해지더라고요. 어쨌든 그 일이 있고 한 달 정도 후에 상견례가 있었고 따로 결혼하기 전에 새언니가 우리 집을 찾아왔었어요. 그때마다 미안해서 눈도 못 마주치고 제 방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는데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잠깐 외출하셨을 때 큰오빠랑 새언니가 집에 온 거예요. 그때 주말이어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큰오빠가 저 없는 줄 알았다며
사온 과자를 저한테 주길래 대뜸 받아 먹었죠. 근데 새언니가 오빠 안 보이게 인상을 확 찌푸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저번에 실수한 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그런 거겠지 하고 그냥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오빠가 방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는 동안에 제 옆에 앉더니 리모컨을 확 뺏는 거예요. 제가 저 이거 보고 있었는데 전 이거 봤어요 이러면서 채널을 돌리고 막 혼자 깔깔거리면서 웃더군요. 미안했던 감정이 싹 사라지면서 얄밉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참았죠 뭐. 그러더니 갑자기 작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나 마음에 안 들면 나한테 말해요. 쪽팔리게 오빠한테 이러지 말고. 어린애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야 진짜. 순간 욱하던 게 확 터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와서 예의도 없이 리모컨을 뺏질 않나 뭐 쪽팔려요? 언니 진짜 어이없네요. 그러지 좀 마세요. 이랬더니 큰오빠가 거실로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봐서 제가 말하려는 거 막더니 새언니가 아가씨한테 보고 싶은 거 잠깐 본다고 리모컨 좀 빌려달랬더니 화내시네? 친해지려고 그런 건데. 거의 울상을 지으면서 오빠 팔에 매달리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 꼴을 쳐다보고 있었더니 오빠가 세원아 너 저번부터 세원이한테 왜 그래? 오빠가 사랑하는 사람이랬잖아. 이러면서 절 나무래더군요. 언제나 제 말만 들어줬던 오빠가 막 새언니 편들어주는 게 얄밉고 서러워서 눈물을 흘렸더니 새언니가 세상에서 가장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어쩔 줄 몰라라 하는 겁니다. 딱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기 오빠 뺏기기 싫어서 연기했는데 들키니까 서러워서 우는 동생? 그리고 착한 시언니? 더 이상 말하기도 싫어서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큰오빠랑은 얘기도 안 하고 작은 오빠한테 펑펑 울면서 말했습니다. 작은 오빠는 그래도 저 감싸주면서 이해하라고 장난이겠지 하면서 저 달래줬는데 그래도 속이 안 풀렸죠. 그래도 결혼하면 서로 가족인데 잘 지내야지 했어요. 그리고 어찌어찌 결혼식이 끝나고 오빠는 첫째고 부모님 모시고 살고 싶다면서 분간을 안 한다고 오빠 방에 신혼방을 차리고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제가 거의 학교에만 있다 보니 부딪히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고3이 되고 이런 식의 사소한 부딪힘은 있었지만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외국으로 한 달 정도 여행을 가시고 작은 오빠는 친구들이랑 놀기 바빠 집에 잘 안 들어오고 집에는 저랑 새언니 그리고 오빠밖에 없었어요. 오빠가 야근하는 날이면 새언니랑 저 둘뿐이었죠. 그래서 웬만하면 부딪히기 싫어 일부러 독서실 갔다 늦게 오고 그랬는데 그날따라 배가 엄청 아픈 거예요. 근데 집에는 새언니뿐이라 밥도 안 챙겨 먹고 학교에 갔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조퇴를 하고 집에 와서 쉬려는데 새언니가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깔깔거리면서 놀고 있더군요. 아픈데 시끄러우니까 좀 짜증이 나서 저 아프니까 방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랬더니 친구들 앞에서 야 우리 아가씨가 이런다. 지집이라고 존나 시집살이 시켜. 이러니까 친구들은 깔깔 웃으면서 헐 최수민 너 이러고 사냐? 이러면서 지들끼리 막 웃고 아픈데 서러운 거예요. 눈물 나려는 거 참고 부탁을 했죠. 진짜 죄송한데 제가 아파서 그래요. 쉬고 싶은데 조용히 좀 해주시던가 아님 다른 데 가서 노세요. 하고 아주 정중히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나마 개념 있는 한 친구는 야 나가자. 수민이 집도 아닌데 이러면서 새언니랑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나가려는데 새언니가 뭔 상관이야. 아가씨 아프면 병원 가세요. 왜 집에 들어와서 그래요? 공부도 안 하나? 저 학교 다닐 땐 아빠도 참고 다 학교 다니고 그랬거든요. 이러면서 핀잔을 주는 거였습니다. 하필이면 아플 때 부모님도 없고 둘째 오빠는 연락도 안 되지. 첫째 오빠는 어차피 새언니 편이고 그게 너무 서러워서 방에 들어와서 문 닫고 울었습니다. 울고 나니까 머리까지 어지러우면서 토할 것 같고 막 그러더군요. 열도 나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작은 오빠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큰 오빠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새언니한테 말해 놓을 테니까 같이 병원 가라더군요. 제가 짜증내면서 됐다고 참을 거라고 그랬죠. 그때까지도 친구들을 집에다 데려다 놓고 깔깔거리면서 놀고 있더랍니다. 저 밥도 못 먹은 거 알면서 지들끼리 피자에다 족발에다 다 시켜서 시끄럽게
어쨌든 잠에 겨우겨우 들었는데 주위가 시끄러워서 깼더니 세연이 친구들이 제 방에 들어와서 제 화장품이랑 옷가지들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예요? 남의 거 왜 만지고 그러세요? 이랬더니 저 옷에 뭐가 묻었는데 수민이가 좀 아무거나 입으라던데 뭔 소린가 하고 봤더니 슬림아 세연이 옷이 안 맞아서 그 친구한테 세연이가 제 옷 중에 하나 골라 입으란 식으로 말했더군요. 진짜 개념이 안드로메다로 탈출을 했나? 근데 옷을 버린 사람한테 그 옷 입고 가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제가 아무 후드티나 골라서 줬더니 세연이가 와서 어머 아가씨는 이런 옷밖에 없어요? 촌스럽네. 야 그냥 밖에 나가서 사 입어. 이러면서 지 친구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아파서 땀 빨빨 흘리는 거 보이면서도 윽박 지르고 무안 주고 아프니까 더 서럽더군요. 한참 침대에 누워서 식은땀 흘리는데 병원까지 걸어갈 힘도 없고 해서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배가 미친 듯이 아프길래 세연이를 불렀습니다. 근데 들여다보지도 않더군요. 그래서 더 크게 불렀는데도 방에 들어갔는지 오질 않더라고요. 결국 큰 오빠한테 전화를 했고 병원에 가봤더니 맹장이라더군요. 맹장이 터져서 병원에 간 거였어요. 그렇게 불러도 대답 없더니 오빠가 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서둘러서 친구 보내고 오빠 오기 직전에 약이랑 서둘러서 챙겨가지고 제 방에 가져다 놓더군요. 그리고 오빠 앞에서 울면서 우리 아가씨 어떡하냐고 그러더군요. 그리고 병원 가서 응급수술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 천사같이 제 손 꼭 잡고 아가씨 별로 무서운 거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그 말만 반복하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날 수술을 마치고 외국에서 오랜만에 오붓하게 지내실 부모님들한테는 일부러 연락을 안 했어요. 작은 오빠도 문자 받고 뛰어왔고 큰 오빠는 되게 미안해했어요. 근데 저는 다 미운 거예요. 병원에서도 맹장이 터질 정도면 되게 아팠을 것 같은데 가족들은 뭐 했냐고 나무랬고 처음으로 오빠가 세연이한테 좀 크게 말을 했어요. 채원이 좀 잘 보살피지 왜 애를 이 지경까지 만들었냐고. 세연이는 펑펑 울면서 다 자기 잘못이라고 자기가 저 아프게 했다면서 오히려 나무라지도 못하게 꺼이꺼이 울더라고요. 오빠는 미안했는지 세연이 데리고 잠깐 밖에 나가고 작은 오빠가 제 옆에 있어서 제가 아픈 와중에도 그 일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작은 오빠가 화가 나서 큰 오빠한테 큰 오빠랑 세연이 들어오자마자 화를 내더군요. 채연이 아픈데 어떻게 친구들 데려와서 놀 수가 있냐고 아픈 애 안 돌보고 뭐 했냐고 그랬더니 큰오빠가 표정을 굳히면서 수민이도 몰랐대. 채원이가 자기 걱정해서 아프단 소리도 안 하고 친구들이랑 놀으라고 자리 비켜줬다는데 너 왜 그러냐? 채원이 너도 수민이한테 그렇게 말해놓고 왜 작은 오빠한테는 딴소리 하냐? 면서 저를 오히려 나무라더군요. 오빠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씌인 거죠. 제가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그럴 거면 나가라고 내 말 듣지도 않을 거면서 왜 여기 있냐면서 소리를 질렀더니 세연이는 또 울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진짜 제가 딱 봐도 못된 신우이잖아요. 어쨌든 그 일 있고 난 후에 작은 오빠가 거의 병수발 해줬고 세연이는 갑자기 친정에 일이 생겼다면서 며칠간 친정에 있으면서 제 병원에 오지도 않았죠. 차라리 그게 속 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퇴원을 했고 집에 오자마자 저는 거의 큰오빠와 세연이를 외면하다시피 했습니다. 근데도 사람들 없으면 툭 하면 시비 거는 게 세연이 일이었죠. 어느 날엔 제가 모의고사가 있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혼자 TV 크게 틀어놓고 웃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방에도 TV가 있는데 굳이 거실에서 봐야 할까 해서 말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보라고 공부가 안 된다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지금 공부해서 어디 서울대라도 가려고? 이러면서 비꼬는 거예요. 한참 저 고3 스트레스 때문에 예민할 시기에 그리고 또 뭔 일이 있었냐면 제가 공부 시험 기간에 공부하려고 학교에 있는 책을 싸그리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집에 세연이밖에 없어서 친구랑 같이 밥 먹으려고 잠깐 나갔다 왔는데 그 사이 부모님도 와 있고 큰오빠 작은오빠까지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저 공부한다고 말해놓고 조용히 해달라고 하니까 다들 별말 없이 TV 끄시고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시더군요. 그래서 마음 먹고 공부하려고 방에 들어와서 책을 폈는데
책이 다 찢어져 있는 거예요. 내 실수인가 하고 다른 책들도 펴봤는데 다 찢어져서 알아볼 수도 없고 몇 권은 없어져 있고 분명 학교에서 확인을 했을 때 멀쩡했는데 집에 와서 이런 거면 누구겠어요? 새언니죠.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오빠 방문을 벌컥 열었어요. 자기들끼리 애정 생각을 벌이고 있었는데 미안한 마음이 들겠어요? 다짜고짜 화를 냈죠. 제 책 집어 던지면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왜 책을 다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막 분해서 눈물까지 나오는데 말도 잘 안 나오고 어쨌든 집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오빠가 인상을 확 굳히면서 저한테 다가오더군요. 제 뺨을 때렸습니다. 오빠가 처음으로 저한테 손을 댄 거라 저도 놀랬죠. 엄청 서러웠고 작은 오빠라 부모님도 큰 소리 나니까 오빠 방으로 오셨고요. 큰 오빠가 크게 소리치면서 버릇없이 오냐오냐 키워서 제가 이 모양이라면서 아무리 동생이라도 서로 간에 예의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신혼방에 노크도 없이 들어와서 다짜고짜 화를 내는 저를 이해할 수 없다더군요. 제가 그래서 울면서 말했어요. 저 고3인데 이제 마음 잡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새언니가 제 책을 다 찢어놨다고. 내가 화가 안 나겠냐고. 그랬더니 큰오빠가 나서서 네 책임이지 그게 왜 새언니 탓이냐고 그러더군요. 제가 분명 학교에서 멀쩡한 책을 확인하고 들고 왔는데 그럼 이 집에서 찢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랬더니 새언니가 제 책을 보더니 어머 아가씨 학교에서 왕따 당하세요? 누가 책을 이렇게... 이러면서 착한 새언니 연기를 펼칩니다. 지켜보던 엄마도 저 나무라면서 새언니랑 사이 안 좋은 건 알겠지만 이건 너무하다고. 오빠 뺏겨서 서운한 마음을 알겠는데 애기같이 행동하지 말라면서 저한테 화를 내셨습니다. 결국은 제 잘못이었던 거죠. 가족들한테. 너무 화가 나서 그날 화를 내고 뛰쳐나왔습니다. 작은 오빠가 뒤늦게 저 따라와 줬는데 큰 오빠는 여전히 씩씩대고 저한테 화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 작은 오빠한테 사실대로 말했죠. 믿는 눈치긴 한데 역시나 절 어리기만 보는 거예요. 너무 형수님한테만 몰아치지 말라고 하면서 새언니 편들고 어쨌든 그날 집에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싸하더군요. 마치 제가 이 집에 얹혀 사는 사람처럼 저한테 다들 단단히 화가 나서 절 쳐다보지도 않고 제 얘기는 들으려고도 안 하고 어쨌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큰오빠는 저랑 얘기도 안 했죠. 제가 새언니의 등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됐고요. 그날도 저랑 새언니만 집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기 혼자서 라면을 끓여 잡수시고 계시더군요. 따로 녹음기 살 돈은 없어서 핸드폰으로 녹음 버튼 눌러놓고 새언니가 또 비꼬길래 처음부터 말하는 거 녹음하고 있었더니 새언니가 갑자기 제 후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더니 이런 것도 녹음해요? 와 대단하네 이러면서 녹음한 거 삭제해놓고 제 방으로 가서 mp3랑 녹음되는 기기 같은 거 싹 다 부셔버렸습니다. 물론 제 핸드폰도요. 어이가 없었죠. 어떻게 알았는지. 새언니가 결국 먼저 부모님한테 제가 고3 스트레스 때문에 방에 있는 물건이랑 싹 다 부셔버렸다는 식으로 말을 해놨더군요. 부모님은 그 말을 믿으셨고 다시 사주는 것 따윈 기대도 안 했죠. 그리고 얼마 후에 화장실에서 새언니가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수다를 떨다가 그년 존나 조그만 게 기어오른다니까? 지가 신으면 다야? 내가 하는 거 녹음까지 하고 있더라. 그냥 괴롭히는 거 존나 재밌어. 대충 이런 내용? 진짜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취급 받아본 적 없어요. 제가 왜 미운 건지 너무 궁금해서 어느 날은 속 시원하게 말해보자고 얘기했습니다. 언니는 왜 내가 밉냐고, 왜 괴롭히냐고. 그랬더니 괴롭힌 적 없다면서 아가씨가 그렇게 생각하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온갖 불쌍한 척을 다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손에 꺼내든 게 녹음기. 진심 닭살 돋았어요.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있구나. 제가 평소에도 흥분하면 소리가 커지고 쏘아 붙이는데 거기에 다 녹음이 된 거예요. 저 혼자만 병신 된 거죠. 그걸 큰오빠한테 언니가 들려줬고 전 그날 이후로 집에서 동생 취급, 딸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같은 혈육인데 큰오빠는 나를 엄청 미워했고 부모님도 고3이라고 오냐오냐 해줬다며 새언니 편을 들기 일쑤였습니다. 그나마 제 편이었던 작은 오빠마저 군대에 가버리고 저는 그렇게 맨날 당했어요. 그리고 한참 더울 쯤에 다 같이 식탁에 모여서 밥을 먹는데 새언니가 입덧을 했어요. 결국 임신이었고
그때 이후로 세연이는 부려먹기 좋은 핑곗거리가 생긴 거죠. 전 찬밥 신세가 됐죠. 부모님 없을 때는 물건 같은 것도 저한테 괜히 툭툭 던지는데 아령 같은 걸 좀 치우라면서 툭 던졌다가 제 발가락 부러졌습니다. 근데도 참고 살았죠. 왜요? 전 찬밥 신세니깐요. 절대 제 말 안 들어주거든요. 그만큼 외적으로는 세연이 완전 1등 신부감, 1등 며느리예요. 우리 부모님한테 어찌나 잘하는지. 세연이가 쇼핑몰을 친구랑 동업하는데 돈 생길 때마다 꼬박꼬박 부모님 용돈 챙겨드리고 여행 보내드리고 선물 사다 바치고. 예전엔 세연이 보기 싫어서 억지로라도 나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방문을 잠그고 살아요. 저번 주에 작은 오빠가 휴가 나왔을 때 제가 오빠한테 다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있었더니 울면서 믿어달라고 도와달라고. 작은 오빠도 제가 연기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한참 생각하다가 부모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언니가 마침 일 때문에 잠깐 자리 비운 사이라서 작은 오빠랑 저 부모님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엄마랑 아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눈치셨어요. 제가 울면서 제 상황 힘들다고 털어놓으니까 조금은 마음이 기운 듯한데 아무리 봐도 부모님 눈에는 새언니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보여지나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썼던 일기장이랑 다 보여드렸어요. 다이어리 하루에 한 편씩 꼭 쓴 편인데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새언니 얘기였죠. 그제서야 좀 믿는 눈치셨어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래서 상황 설명을 드렸어요. 오빠가 새언니를 처음에 소개시켜준 날부터 나 수술했던 날까지 친구들 데리고 와서 저 무안주고 떠들었던 거, 그리고 발가락 부러진 것도 제 실수가 아니라 새언니가 던진 아령이 맞아서 그런 것까지도. 부모님 되게 심각해지셨는데 새언니가 말을 잘 해놨더라고요. 자기가 친구들 데리고 온 건 웹디랑 모델이랑 불러서 쇼핑몰 구상 때문에 부른 거라고 했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저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놀기 바빴는데 말이죠. 아령도 자기가 무거운 걸 들면 안 돼서 저한테 건네주려다가 제가 신경질을 내서 놀래가지고 떨어뜨렸다고. 임산부라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져서 그런 거라면서 죄송하다고 그랬다네요. 여우라는 건 진작 알았지만 이렇게 치밀할 줄 몰랐어요. 작은 오빠는 듣다가 열이 받았는지 큰 오빠한테 전화를 했고 큰 오빠는 퇴근 시간에 새언니 만나서 밥 먹다 말고 집에 왔어요. 그때까지도 큰 오빠랑 저랑 되게 어색했거든요. 말도 잘 안 하고 눈도 잘 안 쳐다보고 그냥 밥 먹었어? 응. 대화가 이 정도가 전부였는데 큰 오빠가 대충 작은 오빠 말 듣고 화가 나서 온 거였는데 대뜸 저한테 또 소리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새언니를 못살게 구냐고, 왜 어울리지를 못하냐면서 네 탓일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해봤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빠 아내이고 내 조카까지 가진 사람이라서 지금껏 하나도 참고 살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냐면서 또 눈물 나오려는 거 참고 말했죠. 새언니는 거실에서 눈치 보고 있다가 큰오빠가 자기 편 드니까 슬그머니 귀여워서 제 손을 잡고 말하더라고요. 아가씨, 지금까지 제가 했던 행동 다 사과드릴게요. 전 아가씨랑 친해보려고 장난친 건데 그렇게 받아들이실 줄은 전혀 몰랐어요. 아가씨가 무뚝뚝하셔서 장난친 거였는데 막 이러면서 또 눈물 그렁그렁 맺혀서는 제 눈을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질려버렸어요. 역대급 레전드 사연이라 그런지 사연이 너무 길어 부득이하게 2편으로 나누었습니다. 혹시 시청하시다가 지루하실까 염려스러운 마음을 나눈 거니 너그럽게 봐주세요. 2편에는 핵사이다 후기가 기다리고 있으니 꼭 2편도 꼭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